다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한숨 쉬시죠? 특히 치솟는 환율 보면서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하나 고민만 하실 겁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전세라는 워마 감옥에 전 재산을 가둬두는 동안 글로벌 기준 내 자산 가치는 이미 15% 넘게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앉아서 가난해지기 싫어서 전세금을 전부 빼서 원화를 탈출했습니다. 금과 달러로요. 30대 가장의 철저한 생존 기록, 욕먹을 각오하고 공개합니다. 그 불안감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능이 위협을 감지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몸으로 느끼신 거라고요. 그런데 대다수는 무서워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 전세를 빼? 달러로 환전해? 왜? 무서우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사도 될까? 고민만 하다가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가장으로서 가족의 운명을 걸고 원화를 탈출했습니다. 단순히 돈 좀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환율이 1,400원인데 들어가도 되나? 이 질문에 종지부를 찍어드립니다. 단순히 한국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곧 닥쳐올 미국 경기 침체가 왜 달러 투자의 안전마진이 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금을 뺀 4억을 왜 주식이 아니라 금과 채권에 태웠는지, 그리고 트럼프 당선과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시나리오 속에서 왜 금이 가장 유리한 자산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기가 터졌을 때 서울 아파트나 미국 주식을 헐값에 주는 스위칭 전략까지. 대한민국에서 내 돈 지키고 계층 이동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가시죠. 이 사람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니야? 의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전세금을 뺀 제 실제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단 간단하게 제가 기존에 여윳돈으로 금을 모아가던 수익률 자산도 포함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와이프랑 간단하게 여윳돈으로만 모아가던 금 계좌고요. 지금은 대략 30% 정도 평가손익이 나 있습니다. 남들이 비싸다고 할 때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원화와 이 추후 말씀드릴 논리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좀 하락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 미리 선점해서 모아가던 자산이고, 그리고 나머지 달러 자산과 추가로 매수한 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달러를 금으로 바꿀 돈, 총 해서 최근에 투입한 전세금 자산입니다. 자녀 계좌도 동일하게 모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전제일주의 투자를 한 건 아니고, 일단 투자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 과거에 젊었을 때 모았던 돈 3천만 원 정도를 시장에 날려보기도 하고, 그 후에 좀 독서를 많이 하고 대가들의 생각을 배우면서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축했는지 들어보시면 한번 재밌으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환율 1,400원도 아직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기축재력 저하와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레이 달리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연구한 국가의 성장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국가 성장이 가장 큰 변수는 딱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노동 인구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이고요. 세 번째는 그 나라의 부채 사이클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박자가 모두 탈락인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동 인구를 보시면 경제는 결국 사람이 일해서 만들고, 레이 달리오가 말한 GDP 이론에서는 결국은 인구의 수가 가장 GDP 성장률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꺾이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악이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이런 기초체력의 저하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력 부분인데요.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면 기술력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지?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많이 따라잡힌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기계, 중국한테 이미 많이 따라잡혔거나 추월당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덤핑으로 밀어붙여서 한국 공장들이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반도체는 사이클이 굉장히 심한 산업이기에 언제든지 식을 수 있음을 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1%, 반도체가 식었을 때는 1% 이하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독특한 부채 구조입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른 데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한몫했는데요. 한국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한국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이유는 전 세계 1위급의 압도적인 양의 가계 부채 구조 때문이죠. 한국은 더 이상 빚을 낼 기초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이 죽고, 부동산이 죽으면 표를 잃고, 이제는 한국은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긴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외부에서 날아온 핵폭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단기 부채 사이클이라는 이론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코로나 때 거의 0%인 금리가 22년도에 5%까지 급등하고 지금은 약간 금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22년도에 올렸다는 이 금리, 지금은 25년이죠. 결국은 이 거의 3년 동안에 고금리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기업들의 신용 부채를 그러니까 끌어다 쓰는 기업들의 부채를 방해하고 서서히 경제를 잠식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은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급등하고 저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미국 경기가 극도로 좋게 되면은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미국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게 돼도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럼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달러 좋은데 왜 그러면 주식은 안 사? 엔비디아나 테슬라로 수익 내면 되잖아. 제가 지금 주식을 담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전 마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의 이론인데 워렌 버핏은 최근에 주식을 미친 듯이 팔아서 현금 보유액 역사상 최대치이자 비중으로 따지면 약 65% 정도를 달성을 했죠. 그의 투자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치입니다. 지금 S&P와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은 버핏 지수로 따졌을 때 약 200%가 넘습니다. 역사적 최고점 수준에 근접했고 버블닷컴,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랑 거의 근접한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무서워서 현금 들고 관망하는데 일개 개미인 제가 지금 신규 포지션을 잡는다면은 충분히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안전마진이 있는 자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대신에 이 두 가지 자산에 제 미래를 걸었죠. 비율은 금이 55, 채권이 45%입니다. 먼저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입니다. JP모건과 레이달리오는 공통적으로 금만이 진짜 화폐고 나머지는 모두 신용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러나 원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찍어낼 수 있죠. 지금 미친듯이 찍어낸 화폐 때문에 최근 금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금은 찍어낼 수 없는 진짜 화폐이고 이전에도 브리튼 우즈 조약 등에 의해서 화폐의 역할을 수행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생존할 수 있는 테크는 일본의 이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0%대의 금리를 굉장히 오래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은 1에서 2% 정도를 용인해갔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현재 갚아야 할 압도적인 많은 35조라는 달러 부채에 대해서 이 돈을 그대로 주는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실질 가치는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트럼프가 연준에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이유도 이게 핵심이죠. 실질 금리를 다운시켜서 갚아야 할 달러 부채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성장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 두 번째로는 미국 채권입니다. 방금은 달러가 위험하다면서 왜 미국 채권은 가져가려고 하지? 그렇다고 금에 100% 몰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채권에 대해 45 가져가면서 경기 침체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인 미국 채권을 해지로 들고 가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채권은 경기 침체가 돼서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확정적인 이자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장기채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서 장기채를 현재 15% 비중 정도를 가져가고 단기채를 30% 비중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과 장기채가 떨어졌을 때 이 단기채를 통해서 이 금과 장기채를 조금 더 채워주는 전략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자산 아니냐고요? 제가 진짜 노리는 건 위기의 정점에서 시행할 스위칭 전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주식, 채권, 금 초반에 모두 다 떨어지다가 금과 채권이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른 환율을 기반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수익을 취하고 공포가 된 서울 아파트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위주의 우량주들을 바닥에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위기를 이용한 부의 재편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계획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자산을 구성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비관론자다, 매국노다 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은 감성이 아닌 철저함과 이성과 숫자로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부채, 경기 침체, 대한민국의 저성장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 대책 없이 원화만 들고 서 있는 게 제 생각엔 직무유기라 생각을 해요. 제 시나리오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워렌 버핏이 기다리고 레이 달리오가 경고한 그 흐름에 맞춰 제가 생각한 지지 않는 게임을 세팅한 것입니다. 1년 뒤에 제 계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제가 미국 주식을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지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누르고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제 포트에 큰 변화가 있거나 하면은 오늘처럼 영상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계좌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돈토똑입니다.